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땡연 학생이 질문해 준 건데요. 질문이 좋은 것들 위주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좋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 내용을 보면은 우리 E는 mc제곱이라는 거를 배웠었는데 거기서 m이라는 게 어떤 질량인지를 묻는 거예요. 질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체 질량인지 아니면 질량 결손인지 아니면 둘 다 되는지. 네, 되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공부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아주 훌륭하고요. 그래서 답부터 얘기하면은 둘 다 맞아요. 네, 여기서 m은 그냥 그 물체의 질량일 수도 있고요. 변화한 질량일 수도 있고 다 돼요. 네,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물체의 경우에 이 m을 정지 질량이라고 해요. 네, 1학년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네. 말 그대로 정지한 물체도 에너지를 갖는다는 소리예요. 좀 와닿지가 않죠? 네.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 움직이는 물체만 에너지를 갖는 거였는데. 그쵸? 아무튼 그렇고요. 움직이는 물체는 이제 M이 뭐냐면 상대론적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몰라도 돼요. 네.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네. 그냥 우선 답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반응 전후에 질량 결손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죠. 저 M은 질량 결손입니다. 즉 질량 변화라는 거죠. 감소한 질량. 됐어요?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물리학 1에서 전에도 말했지만 물리학 1에서도 그렇게 자세히는 안 배워요. 다음 질문 볼게요. 먼저 김땡성 학생이 질문해 준 건데 그 전자기 유도에서 우리 변압기도 배웠잖아요. 변압기가 이제 먼저 교류 전원을 입력받고 거기서 전류가 1차 코일에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류 전원이 전류의 색이랑 방향이 계속 변하는데 이제 그게 2차 코일의 자기선속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고 네. 그래서 정리를 잘한 건지 확인차 질문을 했어요. 네, 아주 잘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질문들이랑 연관지어서 좀 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거는 김땡정 학생이 질문을 한 건데요. 변압기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건데 1차 코일의 가문수를 줄여도 1차 코일의 전압은 일정하다. 일정보다는 그대로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코일 전압은 전원의 전압을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네, 사실 그게 더 쉽지 않죠? 집 전압은 22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1차 코일의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의미 전달이 잘 돼요. 이거의 이유를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그냥 휙휙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질문을. 이번에는 이땡윤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변압기에서 그 2차 코일에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그건 이해했대요. 근데 1차 코일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걸 잘 이해 못 하겠대요. 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류 회로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전력 수송이랑 변압기를 1학년 때 배우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런 거 막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변압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이거 오랜만에 보죠? 코일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차 코일에 교류 전원이 연결돼 있고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계속 변하죠? 그래서 1차 코일 쪽에 자기장이 생기죠. 근데 그냥 자기장이 생기면 2차 코일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영향을 제대로 다 못 주죠? 그래서 철심이 자기장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2차 코일의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되는 거죠. 근데 가문수가 달라서 전압이 다른 거는 다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한 학생들은 그게 왜
그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실 자체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먼저 그 교류 전원의 전압이랑 1차 코일의 전압이 왜 같은지. 네, 이거는 간단해요. 네, 이 1차 코일이 닫힌 회로예요. 닫힌 회로에서는 전압이 이제 한 바퀴 돌면은 다시 0이 되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교류 전원은 전압이 플러스가 되는 역할이죠. 물론 교류라서 방향이 계속 바뀌긴 해요. 편의상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교류 전원에서 전압이 한번 플러스가 되면은 그 나머지는 여기서 1차 코일밖에 없죠. 그 코일에서 그만큼 다시 떨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압은 둘이 무조건 같아요. 회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1차 코일이랑 2차 코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죠? 철심이 연결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그 코일로 실험할 때 있었죠. 그거 코일 만지면은 손 따가웠어요? 전류 흐르는 것 같았나요? 코일 저거 다 코팅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저게 막 닿아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니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무선 충전의 원리도 만들었었잖아요. 물론 성공한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그것도 닿지 않게 일부러 그 플라스틱 컵을 거기다가 설치한 거였죠. 네, 그래서 1차 코일에서는 이런 식이 성립해요. 이거 많이 보던 거죠. 그 전자기 유도에서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다들 기억나시죠? 네, 사실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기 그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있었는데 파이가 그 자기 선속이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2차 코일 쪽의 전압은 이 식을 따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압도 다르고 가문수도 다른데 같은 게 있어요. 저 자기 선속의 변화율이 같죠. 같은 이유는 뭐죠? 철심 때문에 그래요. 철심이 없으면 같질 않아요. 같아야 우리가 아는 것식 있죠? 요 두 개가 같은데 같아야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제대로 전력을 다 공급 못 해주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우리가 이제 가정하는 거는 저 철심이 100%그 자기 선속을 다 2차 코일 쪽으로 옮겨준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두 식을 나누면은 저 비례식이 나오는 거죠. 분홍색 식이랑 하늘색 식을 분자 분모로 각각 해서 나누면은 비례식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쵸? 왜냐면 자기 선속 변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됐어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임땡서 학생의 질문인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읽어보면은, 그, 수평면에 대해 수직으로 고정된 코일, 그냥 코일을 세워놨단 소리죠? 바닥에. 거기다가 자석을 가만히 놓았더니, 가만히 놓은 게 아니고, 이제 위에서 떨어뜨린 거겠죠? 위에서 가만히 놓고 떨어뜨린 거겠죠? 네. 코일 위에 자석을 가만히 올려놨단 소리가 아니고, 자석을 코일 위에서 떨어뜨렸단 소리예요. 던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살짝 놓은 거죠. 근데 이때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당연히 자석은 회전하지 않고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고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현자기 유도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코일을 그려볼게요.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죠. 코일이랑 검유계가 있고요. 위에 자석이 있어요. 얘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가 있어야겠죠. 둘이 동시에 떨어뜨리면 누가 더 먼저 떨어질까요? 1번 같이 떨어진다. 2번 코일에 떨어지는 자석. 3번 맨바닥에 떨어지는 자석. 누가 더 먼저 떨어지죠? 네, 볼게요. 네, 코일에 떨어지는 거라서 일부러 저 코일의 색깔은 옅게 했어요. 검육의 바늘 지금 돌아가 있는데 실제로는 돌아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오겠죠. 누가 더 먼저 떨어졌어요? 그냥 맨바닥이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코일 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쵸?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전류가 흐르는 거는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는 건데 그거를 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중 일부를 갖고 와서 쓴 거죠. 이해되세요? 네, 질문 좋은 게 많았는데 이 영상으로 할 만한 거는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는 딱히 뭐 더 이상 영상은 없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아셨죠? 질문은 자세할수록 좋아요. 제가 그래야 더 학생이 뭐를 궁금해하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험 공부 팁인데 뭐 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사실 너무 당연한 소리들인데요. 그냥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수업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수업 위주 말고 막 문제집이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학원의 참고서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이 있는데 당연히 수업을 한 사람이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또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다시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아닌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다음은 수업 중에 했던 내용을 반복하세요. 네. 이거 같은 얘기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수업 때 했던 거를 완벽하게 알 때까지 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기가 그냥 답을 구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은 계산 많은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이번에 그 전력수송 단원이 있는데 거기 뭐 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에서 그 대비해주는 그런 자료들 보면은 계산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저 그런 거 안 좋아하고 1학년 이 과정이 그 계산을 최대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교육 목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들 막 그러고 있으면은 네, 좀 안타깝죠. 복잡한 계산 문제 없어요. 네, 제가 출제했어요. 네.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력수송 단원에서 그런 계산 문제 많이 푸는데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진 않아요. 그거 문제를 많이 풀면 좀 이해도가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그 비슷한 뭔가가 나올 걸 기대하고 푸는 거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그 다음은 실험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실험 소재가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걸 말하는 건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런 건지랑. 알았죠? 네, 몇 개 없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네, 다음은 추가 영상을 잘 보세요. 추가 영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출석으로 인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 말고 제가 그냥 참고하라고 올린 영상들 있어요. 출석이랑 상관없는 것들. 그거 제가 괜히 올렸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만들진 않았어요. 중요한 거니까 올린 거거든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문제 잘 읽으세요. 문제 잘 안 읽어서 틀린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그럴 만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건. 네, 이 정도고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이 영상들 다 잘 이해했으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충 공부했거나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은 엄청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세요.